내년도 예산심의에서 급식비 인상액 100원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급식비 인상을 두고 교육청과 울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수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턱없이 적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독일 에너지 전환 사례를 살펴보는 연속보도.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해상 풍력이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시 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학생들의 급식비 인상액 1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급식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울산시는 한 끼당 20원을 분담할 여력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학생 무상 급식비는 초등학생 3,600원, 중학생 4,400원, 고등학생 4,900원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점심 식사 한 끼에 100원씩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급식비는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시 5개 구군이 분담해 왔습니다. 초등학생은 8대 1대 1, 중고등학생은 6대 3대 1의 비율입니다. 금액으로 나누면 울산시 교육청이 17억 2천만 원, 울산시 4억 8천만 원, 5개 구군이 2억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4억 8천만 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자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관련 예산 24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교육청은 급식비는 올리면서 지자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식 재료비라는 항목을 신설해 한 끼에 100원씩 더 올리는 노력도 해왔습니다. 식품비 지원 단가가 전국 중위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가파른 물가 인상에 따라 식품비가 인상되지 않으면 내년에 학생들의 급식질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급식비를 포함해 서로 나눔 교육, 시민 참여 제한, 학부모 교육, 환경, 민주시민 교육 등 총 109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은 울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12일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공식 신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용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달 30일 산림청에 2028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에 제출한 사업 예산은 1,500억 원으로 울산시는 국비 예산 신청과 함께 국제정원 박람회 승인기구인 국제원예 생산자협회를 대상으로 한 유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택배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손을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상가 건물. 지난 9월 문을 연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마의자와 TV, 핸드폰 충전 시설, 음료수 등을 갖추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울산시에서 2억 7천여만 원을 들여 만든 이곳 이동 노동자 쉼터는 하루 평균 10명 정도의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쉼터 이용자가 작성한 설문지에는 접근성이 더 좋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 배달한 지 한 5년 됐는데요. 일단 위치상으로 이게 너무 앞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일반 사람들이 이게 홍보도 안 되고 이게 밖에서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울산 동구의 다른 이동 노동자 쉼터를 가봤습니다. 특히 이곳은 도시가스 여성 검침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조성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5명에 불과합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홍보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진 않고요. 저희가 뭐 다른 이제 SNS 내 걸 통해서 홍보를 더 할 생각이고요. 모든 이동 노동자 쉼터가 텅텅 빈 채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울산 남구의 이동 노동자 쉼터는 하루 평균 90명 안팎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울산 북구와 동구처럼 이용객이 적은 쉼터의 경우
입지 선정을 위한 검토와 시설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어디에 필요한지 작은 예산에도 제대로 투입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 현재 울산의 이동 노동자 쉼터 3곳을 조성하는 데 투입된 예산은 모두 7억 5천여만 원. 상주하는 관리 인력까지 두고 있지만 시설 운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살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해상풍력 분야를 살펴봅니다. 2035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독일은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해상풍력이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다른지 이용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독일은 전체 발전량의 10%가량을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빨리 늘리기로 결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화석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재 전체 발전량의 40%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2035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Der hohe Anteil an erneuerbaren Energien, den wir heute bei uns im Stromnetz haben, der dämpft den Strompreis und hilft uns hier sehr. 에너지 안보의 해결책으로 재생에너지를 우선 과제로 설정한 독일 정부는 관련 법도 개정했습니다. 이른바 부활절 패키지라고 이름 붙은 이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산업의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nstreben. Und das Energiewirtschaftsgesetz beinhaltet jetzt eben, dass so eine Duldung generell ausgesprochen wird. Das heißt, wir müssen gar nicht mehr um jede einzelne Genehmigung kämpfen, um auf die Flächen zu gehen. Und das ist natürlich eine wahnsinnige Beschleunigung einfach im Kleinen.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45년까지 70기가와트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Wenn man den Austausch sucht, mit verschiedenen Akteuren, verschiedenen Stakeholdern, verschiedener Gruppen zusammenkommt, dort die verschiedenen Perspektiven auch aufnimmt, Bedenken ernst nimmt und schaut, wie man die eigene Rolle ausübend, die Bedingungen schaffen kann, damit sich die Akteure in ihren Aktivitäten dann bestmöglich auch entfalten können. 반면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은 2022년 기준 124.5메가와트로 전체 풍력 설치량의 7.4%,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0.4%에 불과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많은 부처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만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해상풍력 업계의 설명입니다. Another important factor is also the speed and the permitting process, because it's important that we have no delays when we construct these wind farms and we have a very smooth process.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 주도 계획 입지를 핵심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3개가 국회에 올라왔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 이 법안들은 내년에 새 국회가 들어서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해오름 동맹 도시들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오늘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울산, 포항, 경주와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포스텍, 한동대, 동국대, 위덕대 6개 대학이 모여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글로컬 대학 전략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대학과 도시의 상생 발전 토론회는 지난 2016년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시작돼 6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본 포럼이 울산, 포항, 경주 3개 도시와 지역 대학 간의 상생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지방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울산지검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한 김영길 중구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문규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 관계자 등 11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민인 것처럼 속여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로 예정돼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김 구청장과 문의원 등이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동해남부선 개통에 따른 폐선 부지를 활용해 옹기 흙을 이용한 맨발길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울주군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에 따른 폐선 부지 활용 용역을 맡은 용역사는 오늘 군청에서 열린 최종 용역 보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용역사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폐선 부지를 활용한 맨발길 조성을 제안한 뒤 옹기마을과 연계해 전체 구간을 테마별로 5개로 나누어 이색 체험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건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남구갑 후보자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4년 전 21대 총선에 정치 신인의 패기를 앞세워 도전했지만 지역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그동안 능력과 경험을 보완한 만큼 보수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지역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서동욱 남구청장이 행정공백과 재보궐선거 비용을 유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지난 2021년 재선거를 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김진규 전 남구청장을 겨냥한 선거운동을 하며 당선된 서 구청장이 이번에는 자신이 보궐선거 비용을 유발한 당사자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 김영권이 올 시즌 K리그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고 홍명보 감독은 2년 연속 감독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올 시즌 32경기에 출전해 울산현대 K리그 2연패를 이끈 베테랑 김영권은 생애 첫 최우수 선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또 올 시즌 득점왕에는 모두 17골을 기록한 울산현대 공격수 주민규가 오르는 등 울산현대가 리그 시상식을 휩쓸었습니다.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이 3일 만에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울산해경은 지난 1일 오전 8시 15분쯤 울산항 SK6부두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두에 정박된 선박 14척을 조사한 결과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을 해양 오염 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화물유 탱크와 평형수 탱크 사이 구멍이 생겨 벙커 CU 75리터가량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